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한국에 돈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이번 납부는 기대하던 KF21의 분담금이 아니라 작년에 계약했던 T50i 6대 대금인데요. 그래도 인니한테서 돈이라는 걸 받으니 정말 당연한 일인데도 감동스러울 지경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납부한 대금도 이미 3번이나 미뤄왔던 것입니다. 결국 인니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낼 방법이 없나 살펴보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대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한편 인니가 평소답지 않게 갑자기 돈을 낸 이유에 대해 관계자들은 폴란드가 FA50을 대거 구매한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대거 구매하며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FA50에 눈독을 들이자 자신들의 차례가 늦어질까봐 한국에 대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인니에게 받을 돈이 많죠. 인니는 KF21 분담금을 안 냈으며 잠수함 세척에 대한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럼 인니는 잘 팔리는 무기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아니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라면 화가 나더라도 이해는 가는데 인니의 태도는 밉상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투기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인니는 황당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한국이 자신들에게 이미 망가진 전투기를 팔았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이 인니에 판매한 전투기는 도저히 운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인니의 조종사만 피해를 봤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금이나 제때 지불했으면 그나마 조사라도 하겠지만 돈도 안 내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순서를 뺏길까봐 T50i에 대금을 부랴부랴 냈으면서 갑자기 한국산 전투기를 폄하하는 기사를 내는 것입니다. 앞서 인니에 T50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인니는 한국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인니의 잘못이라고 말하는데요. 인니의 말도 안 되는 관리 부실이 끊임없는 사고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앞서 2015년 인니에서는 T50i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조종사 2명은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됐는데요. 이에 많은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파악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주목받은 이유는 생산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시 사고가 한국의 잘못이었다면 한국의 전투기 수출은 불가능해 이를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폴란드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 FA50을 수출하고 있으며 아직 시험 비행 중인 KF21도 선진국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당시 인니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한국의 잘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인니의 T50i의 추락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비 문제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잘못이 아닌 인니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니의 전투기 추락 사고는 잊을만 하면 계속됐습니다. 유독 인니에서만 잦은 항공기 사고가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인니의 문제에 주목했는데요. 그 결과 전문가들은 인니의 열악한 조종사 훈련 시스템과 여객기 정비 기술력, 항공교통 통제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쯤에서 인도네시아의 항공기 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인니는 1990년대 후반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후 별다른 규제 없는 민간 항공산업 진출이 허용되며 저가 항공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94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인니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는 모두 100사건에 달하며 13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2007에서 2016년까지 자국 내에서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운영을 금지시킨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2007년에서 2018년까지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인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항공기 사고가 자주 나는데도 문제점 개선이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말 인니의 말대로 T50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한국 공군은 물론이고 T50과 FA50을 수입한 많은 국가들에서 난리가 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과 타국 공군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특히 FA50 기체의 우수성은 48대 도입을 앞두고 있는 폴란드 공군 장성이 다시 한번 인정했는데요. 지난 29일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 준장은 비행 시간이나 운영이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보다 FA-50이 훨씬 저렴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FA-50 도입을 반대하는 우려를 잠재운 것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지난달 말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에 직접 탑승해보고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멀쩡한 전투기가 결국 인니에서만 사고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니는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의 잘못이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뜻밖의 상황에서 인니의 처참한 정비 능력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진행된 피치블랙 훈련에서 확인됐는데요. 현재 호주에서는 한국 공군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10개국 항공기 10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군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훈련은 대만 주변에서 연일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에 맞서는 10개국의 공군이 모이는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참가했는데 여기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소에도 정비를 제대로 못해 사고가 계속 나던 인니는 호주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인니가 피치블랙 훈련에 가져간 F-16에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니의 F-16에 문제가 생겨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호주를 비롯한 타국의 공군은 인니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도착한 한국 공군이 인니의 상황을 보자마자 F-16을 수리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한국의 주력 전투기가 F-16이긴 하지만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 전투기를 보자마자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의 정비 기술은 원래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으며 미군조차 한국의 정비 기술에 찬사를 보내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전투기를 비롯한 모든 무기의 기술과 정비 과정을 다른 나라에 공개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미군이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창정비를 진행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주한미군의 장비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분해와 정비, 그리고 조립까지 전 과정에 걸친 창정비를 마친 바 있는데요. 이는 당시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진행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군도 인정하는 한국의 정비 능력으로 전투기를 정비하면 사고는커녕 세계 최고 수준의 가동률이 나오는데도 인니는 계속해서 한국 탓만 하기 바쁩니다. 한편 한국 공군은 인니가 한국 탓을 하던지 말던지 현재 호주에서 인태 지역의 우방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번 훈련에 KF-16 전투기 6대, KC-330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 1대, 130여 병력을 보냈으며 처음으로 연합이 아닌 단독으로 공중급유를 하며 해외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공군이 왜 인니에 끌려다녀야 하냐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니가 괜히 한국산 전투기의 결함을 물고 늘어져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고 결국 시제기를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는데요. 하지만 국내 연구진과 공군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니에게 그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KF-21 연구진들과 관계자들은 인니에게 기술 전달은커녕 시제기를 보여준 적도 그 어떠한 과정을 보여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인니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데는 분담금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완성형인 T-50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정비도 못하는 인니에게 괜히 KF-21을 보여줬다가는 KF-21도 추락시켜 명예를 실추시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니가 T-50I 6대 대금을 허겁지겁 내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한국은 최근 KF-21의 3차 비행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앞으로 고바등각 시험, 공중급유 시험, 무장분리 및 발사 시험 등을 하게 된다고 카이 수석 엔지니어가 밝혔습니다. 이쯤 되니 인니는 당연히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던 KF-21이 예상을 뒤엎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자 배가 아파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한국의 방산 위상이 높아지며 동시에 KF-21 개발 과정도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제기가 그렇듯 KF-21도 시험 비행에서의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KF-21 시제기의 결함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결함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반응을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반응에 일본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KF-21은 지난 7월 19일 첫 비행을 성공시키며 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7월 29일에는 랜딩 기어를 접고 약 40분간 비행에 성공하며 순조로운 비행이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흠잡을 것 없던 2차 비행 이후 내리세번을 제대로 날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 문제들을 잠시 살펴보자면 KF-21 시제기는 3차 비행 시험에 돌입하자 첫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활주로 주행 중 특정 시스템에 이상이 감지된 것입니다. 또한 비행하기에 위험하다는 판단에 이륙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차 비행 시험에서는 이륙에 성공하며 기대감을 모았으나 비행 중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차 때와는 다른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고 비행 불가 판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야 했던 5차 비행은 시험 비행을 담당하는 파일럿의 코로나19로 비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생각지 못한 결함이 발견되자 여러 언론들은 첫 문제가 발생한 3차 비행 전까지는 KF-21이 평균 시속 400km 정도로 1시간 남짓 날았고 아직 음속으로 돌입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모든 전투기들이 시험 비행 중 수많은 결함을 발생하지만 KF-21은 생각보다 일찍 결함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에 카이의 한 직원은 앞선 결함 발견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이후 5차 비행부터는 이륙, 비행, 착륙 등 같은 결함이 재발하지 않았다. 매 비행 시험이 살얼음판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계속되는 우려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카이는 앞으로 한두 번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00번의 비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카이는 KF-21 시제기가 올여름 장마와 태풍 탓에 시험 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관계자들은 전체 시험 비행 일정을 봤을 때 전투기를 목표시한 내 개발하는 것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은 이달 2일 7차 비행까지 연이어 성공시켰다며 결함 해결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으며 실제 KF-21은 그동안 7차 비행을 하면서 이륙과 비행 착륙이 원활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관한 3가지 임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는 KF-21 전투기 시험 비행과 관련된 기사에 비판 섞인 반응을 보이기 바빠 보이는데요. 제대로 개발하고 자랑하라. KF-21 빨리 개발하나 했더니 역시 너무 서둘렀나 보네. F4의 후속기가 아무리 급했어도 그렇지. KF-21은 실패작. 어서 실패한 전투기를 보여주세요. 이처럼 일본은 실망시키지 않고 KF-21의 결함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관계자는 KF-21의 시험 비행 중 발생한 앞선 결함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카이는 발생한 결함 모두를 바로잡아 최근 시험 비행은 성공했다며 오히려 KF-21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자 국내 네티즌들은 양국의 반응이 서로 바뀌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가진 나라이고 일본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에 아무리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일본보다 앞선 상황이기에 일본은 질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일본은 세계 4번째 스텔스기로 알려진 X2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X2는 스텔스 기술 성능 확인만을 위한 기체이며 미래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은 영국과 협력을 통해 차기 주력 스텔스 전투기 X2를 2035년도부터 전면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과 영국은 차기 전투기 사업 개발을 논의하기만 했지 아직 적극적으로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데 언제 실전 배치 전투기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신에서는 일본이 F-35를 확대하기 위해 X2를 스텔스기로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일본이 다른 목적이 없이 X2에 사활을 걸었다면 지금 일본은 X2의 시험 비행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어야 하며 영국의 도움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한국의 KF-21의 결함 소식에 반응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심지어 T-50을 만들었는데 KF-21을 못 만드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반응을 본 카이는 결함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물론 T-50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 개발이었지만 사실상 로키드 마틴의 기술로 이뤄진 기체입니다. 게다가 KF-21같이 4세대 이상의 전투기도 아니었기에 필요한 성능 조건도 어렵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처음 개발하는 4.5세대 이상의 전투기이고 앞으로 성능 개선을 계속해 5세대까지 발전시킬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KF-21은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인 미국의 F-35와 F-22와 견줄 정도의 기체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KF-21은 65%에 달하는 국산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높은 국산화율을 일각에서는 우려해왔습니다. 국산화는 좋지만 실전 검증이 안 되었기에 순조로운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의 연구원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물론 개발 도중 생각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예상 기간보다 계획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공군은 KF-21의 시험 비행 결함 소식을 들었음에도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은 오는 2026년 생산 후 2027에서 2029년에 PAF를 위한 KF-21 보람에 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다수 외신들은 PAF가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제트기에서 최소 12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미국산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KF-21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주력 전투기인 F-35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결함이 많으므로 현재 KF-21의 결함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결함이 올해 기준으로도 여전히 871건에 달하고 그 중에는 심각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 국방부 보고서를 토대로 F-35 결함이 지난해 873건에서 겨우 2건 줄어든 871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는데요. 로키드 마틴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들에 970대의 F-35를 전달했습니다. F-35의 결함이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들 중 대다수가 시험비행 과정과 모의 단계 이전에 확인된 결함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비행 과정에서 확인됐던 결함들을 해결하지 않고 수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 국방부가 이러한 수많은 결함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파악된 결함인 871건 중 10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 한국 공군의 F-35A 한 대가 전자장비 이상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며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전개되지 않아 동체 착륙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미 국방부는 조사에 착수하기까지도 엄청난 시간 끌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고 조사 결과 독수리의 충돌로 결론이 났지만 F-35의 수많은 기체 결함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주력 전투기도 결함투성이인데 KF-21 시제기가 결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이 KF-21의 결함을 두고 비판하는 모습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험비행 초반에 결함들이 나옴으로써 더욱 완성도가 높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KF-21 개발을 응원합니다.